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난 7월 1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딱 한 달이 됐네요. 지난 한 달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뭐 자리를 잡았다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장진나 노무사를 모시고요. 좀 두루두루 여러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한번 노무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은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노무사님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근로시간 단축제에 해당이 되세요? 저도 뭐 노무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작은 사무실을 직원들 한 10명 미만으로 데리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도 대표자입니다. 그러면은 노무사님도 뭐 대표시긴 하지만 노무사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실제로 52시간 되고 난 다음에 좀 뭐랄까 소위 말해서 요즘 흔한 말로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예, 지금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쵸. 네, 아직은 하지만 아니죠. 직원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런 52시간 단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일찍 퇴근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쉬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퇴근 후에 본인의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여가 생활 더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근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일찍 퇴근시켜 주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덕분에 조금 제가 더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대표자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 식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의점 업주분들 같은 경우도 사람 한 사람 줄이는 대신 뭐 누가 와서 더 일을 한다든가 내가 더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노무사님이 뭐랄까요,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업종들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그러셔서 일단은 한 달 딱 지나면서 그동안 추이를 쭉 보셨을 텐데 제조업 쪽이나 이 서비스업 쪽이나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업종별로는 지금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좀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이 좀 잘 되는 곳이냐 그렇죠. 아니냐에 그렇죠.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도 그래요? 좀 일찍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들이 뭐 몇 달 먼저 일찍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 뭐 5년, 10년, 20년 그렇게 일하던 걸 갑자기 바꾸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은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지 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고 물론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제 노무 관련 일을 하시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또는 제도를 좀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좀 오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쭉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업종별로 보시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은 굉장히 뭐 지금 고온이기 때문에 작업은 지금 사실상 건설 회사들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예 하루 종일 작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열사병 같은.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조금 더 지나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들 특히 이제 현실은 되게 많은 그날 와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비 안 오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뭐 한 주 6일씩 일을 해가지고 조금 월급을 챙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건설업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해가지고 52시간까지만 또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예전처럼 6일씩 또는 뭐 휴일까지 나와가지고 일을 시키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들이 조금 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 회사들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근로시간 단축 해당이 안 되는 규모의
규모의 건설업체들이 예. 하는 곳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또 생겼고요. 이직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서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회사들은 좀 52시간을 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총력적으로 좀 넣어달라. 예. 예. 뭐 일용 근로자나 회사나 다 그 부분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또 특례업종에 해당이 되는 보건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시간을 넘어서 뭐 그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사 간에 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병원들마다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도심에 있는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들에서 노동조합하고 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그 병원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52시간까지만 또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건데 병원이라는 곳 자체는 응급 환자가 계속 발생할 돌아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52시간을 넘겨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온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인력을 또 구하기가 어려워서 맞아요. 그런 예, 부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일용직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 동향 같은 걸 보면은 임시직 일용직은 계속해서 고용이 줄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폭염 때문에 건설업체 같은 경우 건설업 현장에서 현장 이렇게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다 이렇게 중단이 될 정도다 이러면은 이 일용직 분들은 그렇게 작은 데로 가는데 또 그 작은 데는 또 그만큼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인건비는 또 더 낮아질 낮아질 수도 테고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다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일용직 같은 특히나 우리가 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소규모 사업장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더 부담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대규모 기업보다 소규모 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그러게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네요.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건설 현장이라는 거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기라는 거는 이제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기 개념일 겁니다. 이제 네.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기에 대한 개념도 기존에는 뭐 1년 할 거를 이제는 뭐 1년 뭐 5개월이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이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탄력 근로제 뭐 이런 네.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연 근로제죠. 쉽게 네. 생각하면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업 쪽에는 이렇게 먼저 선적용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탄력 근로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금 현재 3개월인 부분을 1년으로 좀 많이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을 지금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개정을 하게끔 글쎄요, 되어 그런 있기 얘기는 때문에요.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실태 조사는 언제 나와요? 고용부에서는 지금 2018년도 하반기에 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좀 명확하게 규정을 안 했다는 얘기면 네.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는 탄력근로제가 지금의 현행법상 3개월까지만 되는 게 네, 그대로 유지될 가야 수밖에 됩니다. 없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 빨라야 내년 네. 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속 더 작은 데로 이렇게 네. 흩어지거나 이런 네. 일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예. 여지가 있겠군요. 또 하나 이제 공기가 이제 뭐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뭐 IT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공공 물량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약간은 그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일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마감을 해야 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공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그 공기만큼 기간만큼 인건비도 좀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공은 그럴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민간에 그렇죠. 있어서는 민간적으로 공기를 다르죠. 늘려주는 것이나 작업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그다음에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더 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만큼 예.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발주한지 입장에서는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만 하더라도 뭐 적지 않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요 예. 그동안에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이게 현장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조금 서로 간의 어떤 양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거나 이럴 여지가 현장에서 이렇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기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서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지금은 또 정부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좀 여러 번 솔직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혼란이 있고 그 잡혀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실태 조사가 끝나 봐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뭐 빨라야지 내년부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혼란 상황이 네.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좀 되는 거고 아까 좀 병원 얘기도 잠깐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노무사님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그러니까 건설 쪽하고 보건 쪽 두 군데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건데 사례를 대형 노조 대형 병원의 노사가 이 노사 합의를 52시간 단축제와 노사 합의를 못하는 이유는 뭐든가요? 병원들마다도 병원이라는 곳 자체는 굉장히 업종이 다양합니다. 직종이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래만 보는 간호사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응급실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간호사들도 있는 것이고요. 순환을 안 하나 보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순환이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외래만 보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근로 시간을 52시간까지 하는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52시간까지 넘겨가지고 좀 수당을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또 좀 생기는 그러니까 것이죠. 예. 그 근로자들 내에서 의견이 이렇게 네. 하나로 모아지질 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직종별로 네. 이해관계가 다르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은 유예 기간이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형 병원 이렇게 해당되는 대형 데들은 이제 기업들.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뭐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일단 그 6개월이 유예 기간이라는 건 올해 말까지 6개월밖에 좀 안 되는 거고 그럼 네. 이후 그 안에 다 합의를 봐야 될 거라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합의들이 이번 하반기 안에 좀 될 거로 보세요. 지금 이제 뭐 특례 업종과 뭐 그렇지 않은 업종들 뭐 또 좀 더 구분을 해서 시기별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노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참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규모에 있어서는 또 300인 이상 사업장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조금 더 일찍 그 52시간 단축을 시행을 그러니까요. 하자고 해가지고 또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 이런 것들이 좀 또 빠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면 그분들은 정말 절박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이제 협의를 네. 하고 있는 걸 수도 네. 있긴 한데 정부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런 합의들이 조금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나 조금 더 뭔가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딱 주어져서 좀 예. 빨리 예. 어떤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건 별로 좀 없는 상황입니까? 그냥 딱 52시간 관련된 법만 지금 정해진 상태고. 법이나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또 오히려 나왔을 때 마다마다 이슈가 됐었거든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사전에 뭔가 좀 더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안내를 해주고서는 좀 가는 것들이 더 홍보가 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벌써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꼼수를 뭐 쓰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다각도로 조금 네. 노동부가 고려를 해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굉장히 조금 또 급하고 서둘러서 그리고 예. 좀 더 디테일하지 못하게 좀 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현장에서는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좀 자주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예.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사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네. 그런 제도들인 건 분명한데 그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 때문에 자꾸 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예, 한 달 더 지났고 지금 이제 물론 이번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까지도 이제 기업들이 봤을 때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다른 방법, 소위 말하는 편법, 뭐 흔히 말하는 꼼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 또는 이미 하고 있는 데들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현장에서 뭐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어떤 사례가 있던가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관리직들한테는 PC 오프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PC 오프제라는 건 PC를 꺼버린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렇죠. 일정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연장 근무를 못 하게끔 퇴근 시간 이하의 일정 시간에서는 PC를 끄는, 그래서 퇴근을 강제로 유도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그게 왜 꼼수예요? 근데 이제 PC 오프제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강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라든지 줄여주는 거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PC를 끄고 책상에 앉아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자기 노트북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곤 하지만 또 12시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서 12시간까지는 연장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연장근무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죠. 수당을 주는데 그렇죠. 그런 승인 자체를 아예 안 해주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68시간까지 승인을 했는데 이제는 52시간까지만 승인을 하는. 글쎄요. 52시간까지 더 넘은 연장 근무가 지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주는. 그걸 넘으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위법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예.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거의 꼴찌 수준이죠. 예. 노동 생산성을 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업무 효율성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10시간을 일할 때의 업무 효율성이 지금 이제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루에 8시간밖에 일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네. 반강제로. 네. 그러면 과거 10시간 우리가 일할 때 스타일로 8시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업무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 업무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직원들 스스로라는 거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그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어떤 대처 방안 뭐 고민들 이런 것들은 없던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려고 하면은 직원이나 그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나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을 그 올리게끔 해서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들도 회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거부감이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를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데 직원들이 또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는 자기 스타일도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했던 스타일로, 내가 일했던 전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 문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10장에서 1장으로 줄여라. PT를 만들다가 그냥 워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 직원들도 바꾸기 쉽지 않은 거고 또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먼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 결국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노동조합이 조금 더 이런 업무 생산성, 효율성 이런 데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효율성, 합리성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인식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굉장히 노동자들을 좀, 착취한다는 식으로 좀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런 예, 선입견들이 좀 있죠. 예. 근데 이제는 불가피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거의 목전에 와 있고요. 이거를 예.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노사든 이제 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유예 기간 예. 아마 추가로 더 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어,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6개월 내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가고 회사로서도 업무를 10시간든 12시간을 시킬 때만큼의 업무 효율을 원할 거고 회사는 당연히 예. 직원들도 그 시간 안에 끝내야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 임금도 못 받으면서 추가 근무를 하는 식이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용노동부가 지난번에 내놨던 가이드라인에 이런 노동 효율성, 노동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7월달에 환경노동위원회에다가 예. 노동부가 그 업무 추진 계획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지금 배포한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흡합니다. 그런 게 사실 가이드라인에 있어야지 뭐 노사도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지침을 좀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준비를 예. 할 텐데 그게 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지침 내용에 보면은 그냥 캠페인을 하겠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캠페인을 벌이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런 인식 개선 교육은 필요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더 맞아요. 제시하는 것이 노동부가 좀 더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아마 저희가 노무사님과 아마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부분들 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그 어떤 부분을 후폭풍들을 이렇게 최소화하는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네.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할 텐데 일단 한 달 된 근로시간 단축 한 달 된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정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점수화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점수화 한다면 저는 한 30점 정도. 아유, 뭐 예. 낙제도 완전 낙제네요. 예, 아직은 점수를 줄 만큼이 아니고요. 아예 아니다. 예, 아직은 아니고요. 근로시간 단축이 물리적인 단축 정도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인 단축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7월 이제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8월이거든요, 내일부터. 예. 그러면은 유예해 준 것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는다는 건데요. 네. 아마 적어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노무사님이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점수가 예. 한 11월 말쯤, 11월 말, 뭐 12월 말쯤 가서는 한 90, 한 90점까지는 가야지 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예. 30점이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현장 말씀 계속 듣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